오늘 알면 유익한 트렌드 이트는 IT. 자, 트렌드 IT.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신 것 같긴 한데 표정이 잠을 못 자는 표정이에요? 네, 뭐 잠이야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의 축구를 보느라고 잠을 좀 못 잤고요. 방금 조은지 기자가 전해준 네. 손흥민 선수의 대활약. 네,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메뉴를 완전히 그냥 밟아버린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근데 거의 뭐 그 수준이었죠. 네. 그거 보시다가 이렇게 네, 뭐 일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말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고 또 오늘 아침에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CM에서 김덕진 내릴까 갑자기 잠이 깨네요. 네, 저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저 출근할 때 저 라디오 틀으니까 바로 그 소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춥지만 추운 출근길이었지만 아주 기분 좋게 출근했습니다. 네. 자, 빌보드 핫 101위를 다시 탈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놀라움을 보여준 방탄소년단이 이번에는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 게임 속에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게임 속에서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그러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요. 뮤직비디오가 일단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안무 버전이죠. 그러니까 춤추면서 나오는 버전을 온라인에서 공개했는데 보통 우리가 공개 요즘에 한다 그러면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TV에서 이게 동영상을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속에서 이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포트나이트. 네, 그래서 게임 이용자들이 오히려 유튜브보다 게임 속에서 이 영상,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를 제일 먼저 보게 된 뭐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TV도 유튜브도 아니고 게임 속에서 했다는데 그러면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이게 어떤 게임이에요? 일단은요. 이 게임이 우리로 치면은 간단하게 생각드리면 총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총싸움. 네, 우리가 이른바 뭐 배틀 로얄류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총싸움하는 원래 게임입니다. 근데 그 게임이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게 이용자가 일단 전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명이에요. 3억 5천이요? 네, 3억 5천만 명이 한 곳에서 모여서 이런 게임을 하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하네요. 근데 이 게임이 그래픽이 이제 엄청 좋습니다. 그래픽이 좋다. 네, 그래서 그래픽이 뭐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세상들을 거의 다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인기 있는 게임이 또 어느 수준이냐? 또 미국에서요. 10세에서 17세 청소년의 40%가 매주 한 번 이상 이 게임에 접속하고 있고 전체 여가 시간의 25%를 사용하는 이럴 정도로 이제 상당히 미국에서 특히 더 인기가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총싸움하는 게임인데 갈수록 이 총싸움하는 거는 게임의 본질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노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쉽게 드리면 되냐면 우리가 과거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동물의 숲 이런 게임 들어보셨죠? 네네.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농사를 짓거나 시간을 보내는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어떤 예전으로 치면은 게임을 할 때는 무조건 뭐 끝판왕을 깨거나 적을 죽이거나 뭐 총을 쏘고 뭐 싸움을 하고 뭐 무술을 뭐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 네, 그 속에서 사는 거. 아니면 그 속에서 대화하고 놀고 이런 게임들이고요. 그런 것들 이른바 이제 오픈 월드형이라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열려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게임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 안에서 서로가 뭐 대화도 하고 놀기도 하고 심지어 영화도 보고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게임 안에서 하나의 콘서트 공간 혹은 영화 상영 공간 같은 가상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다이너마이트의 이제 안무 버전을 뮤직비디오를 틀고 그거를 거기에 있는 게임 캐릭터들이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서 앉아서 보듯이 캐릭터들이 같이 서가지고 그걸 보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같이 그 캐릭터들이 그 다이너마이트의 안무를 따라하는 이렇게 춤추면서 보는 이런 것들이 게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춤을 같이 추고 뭐 따라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 네, 맞습니다. 또 그게 또 게임 아이템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 아이템을 사면 제가 똑같이 방탄소년단의 춤을 제 캐릭터가 똑같이 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플래시몹 하듯이 뭐 오늘 12시에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됩니다. 라고 하면은 자동차 극장처럼 게임 속에서 큰 화면에서 뮤직비디오가 정말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내 캐릭터들은
버튼이나 어떤 클릭을 하면 그 방탄소년단의 동작에 맞춰서 똑같이 춤을 추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예를 들면 100명이나 1000개의 캐릭터가 동시에 춤을 추는 뭐 이러한 장관이라고 할까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게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참 신기한 어떤 뮤직비디오 공개 사례인데, 근데 이미 게임 속에서 이렇게 뭐 영상을 상영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 게임에서는요, 예, 이미 그 한 1, 2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워즈 있지 않습니까? 스타워즈 중에 미공개 시리즈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애니메이션으로 좀 섞여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 전에 이렇게 자동차 극장처럼 그 안에서 공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는 아예 그 게임 사이트에 마치 우리가 자동차 극장 같은 데 보면 몇 시에 상영하는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이트 안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 속 안에 극장을 들어가면 그 안에서 마치 추석 상영하던 것처럼 시간표가 있고요. 그 시간표에 들어가면 게임 아닌데 게임 안에 일부 화면에서 진짜 영화가 나오는 이러한 현실들이 또 있고 또 최근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단순히 이렇게 엔터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Black Lives Matter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흑인과 관련된 운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흑인과 관련된 운동들 하는 것도 유튜브와 이 게임 속에서 동시에 상영을 하는. 그러니까 10대들한테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좀 찾아서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게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동참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도 게임 속에서 지금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새롭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정말 저희가 팬으로서 이런 그 사랑하는 어떤 그런 엔터테이너 가수를 직접 보기 힘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욱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동영상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을 때 굉장히 그 뭐랄까요 호응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또 단순히 최근에 이제 미국의 사례들을 보면 영상을 트는 것뿐만 아니라요. 아예 이 게임 속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게임 속에서 콘서트를 한다. 네, 근데 게임 속에서 그럼 콘서트까지 어떤 식으로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으세요? 좀 상상이 안 가는데 뭐 이를테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이제 게임 안에서 하다가 내가 좀 콘서트를 봐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혹시 저런 거 아닙니까? 뭐 갑자기 뭐 유튜브나 그런 걸로 링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쉽게 설명드리면 가수를 아예 아바타나 캐릭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속 캐릭터로 실제로 가수를 만들어서 게임 속 나머지 캐릭터와 함께 그 안에서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2월에 미국에 이제 그 EDM DJ 마시멜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EDM은 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른바 과거에는 공연이나 페스티벌을 그 어떤 광장이나 뭐 공원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점프하면서 막 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앞에서 이제 디제잉하는 이 캐릭터를 실제로 이게 게임 속에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 속에서 구현된 캐릭터가 예를 들면 3, 2, 1 하면서 점프 탁 누르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마치 페스티벌에서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점프를 뛰는 것처럼 게임 속에서 캐릭터들이 같이 춤추고 노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한 번에 동시 접속자가 1,070만 명이 모였고요. 1,070만 명이요? 네, 1,070만 명이 한 번에 그 동시에 그 공연을 보는 거죠. 한 번에. 네, 그리고 또 최근에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이제 래퍼 중에 또 상당히 유명한 래퍼가 있는데 그 래퍼도 아예 그 래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몸의 한 10배 정도 크기 아바타로 만들어가지고 그 10배 정도 크기 아바타가 압도적으로 모든 관중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춤추고 같이 이제 그 캐릭터들이 점프하면서 노는 건데. 거인 아바타네요. 네. 근데 그거에도 동시에 1,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에도 1,200만 명.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어떤 형태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벤트나 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1,200만 명이 모였다. 그리고 1,200만 명이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10대, 20대들을 모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1,2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그 안에서 지금 이 공연을 즐기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뭔가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계속 말했던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을 가지고 있는 에픽게임스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일단 그래픽 기술하고 클라우드나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2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한다고 그럼 게임 속에서 캐릭터가 한 번에 1200만 개가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섹터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동시 접속으로 보면 1200만 명이 한 번에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게임과 관련된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 그래픽 기술들이 거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페이스북이 있었는데 그럼 제2의 페이스북이 뭘까? 언제 나올까? 그럼 어떤 형태가 될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다음 지금 그 Z세대들한테는 그 형태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단순한 SNS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매개로 하는 그 안에서 뭔가 소통하는 것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 뭐 틱톡 같이 뭔가 동영상을 중심으로 하니까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분명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에도 이미 이런 형태가 비슷한 게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예전에 리니지라는 게임에 보면 거기에서 뭐 2000년 초반 이럴 때 실제 뭔가 결혼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뭔가 대화하는 이런 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래픽도 그렇고 인터넷 기술도 그렇고 클라우드가 지금처럼 발달이 되지 못하니까 한 번에 그렇게 동시에 1000만 명이 모여서 뭔가를 뮤직을 즐기거나 이런 것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기술적으로 받쳐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2000년 초반에 아바타를 꾸밀 때는 그 아바타를 꾸며도 그게 뭔가 나에게 투영될 정도로 완벽한 정도 기술이 좋진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매끈하고 다양한 형태의 상상한 대로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게 막 게임 속에서 뛰놀고 놀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아바타 꾸미는 이러한 문화들이 다시 좀 생겼다라고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게임이 이제 SNS 역할을 뭐 대체하는 세상이 됐다. 그러면은 업계에서도 이제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실제로 좀 많이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뭐 해외 게임 사례만 설명을 드렸지만 국내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아바타나 나의 어떤 오픈월드를 가지고 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Z가 지금 하고 있는 제페토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이제 게임 형태는 아니고 어떤 AR 카메라로 내 얼굴을 찍으면 비슷한 어떤 아바타를 만들어주고요. 그 아바타들이 놀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1년 6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가 1억 3천만 명을 넘었고요. 네, 우리는 잘 모르는 10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대 이용자 비율이 80%예요. 10대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모이는데 그럼 그런 걸 통해서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쓰느냐?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 방탄소년단 얘기했잖아요. 이 서비스 안에는 블랙핑크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블랙핑크까지요? 네, 그래서 블랙핑크는 이 안에 일종의 방 같은 걸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캐릭터들이 언제든 이 블랙핑크의 방에 놀러와서 그 블랙핑크 캐릭터랑 같이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안무를 따라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뮤직비디오를 또 보여줍니다. 스튜디오로. 네,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20일간 뭐 40만 명 이상이 방문하기도 하고요. 또 가상 팬사인회 또 그 안에서 오프라인 팬사인회가 아니라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사인을 받는 거죠. 그런 사인회도 지금까지 한 4,600만 명 이상, 4,600여만 명 이상이 팬 사인회에 참여하는 등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또 그 외에 패션이나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게임을 통한 콜라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동물의 숲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요.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움직이고 명품도 이제 그 안에서 똑같이 입어서 친구들한테 이게 명품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라는 거를 10대 친구들한테까지 먼저 노출시키는 이런 것 또는 뭐 스포츠 의류나 다양한 자동차 뭐 소비재들이 그 아바타 안에 있는 캐릭터에 있는 아이템으로 같이 협업하는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임이 SNS가 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각종 이제 기업들의 홍보 활동까지도 펼쳐지는 장으로 지금 맞습니다. 이용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이 이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까 이름이 뭐였죠? 네, 제페토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네. 예. 그 서비스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원래 이 서비스가 원래 하던 거는 그냥 카메라거든요. 예. 네, 그런 서비스로도 하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